안녕하세요. 인체 설계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 몸을 움직이는 600개의 강력한 생체 엔진, 근육의 이름표에 숨겨진 5가지 GPS 암호를 해독해 보았습니다. 근육은 전기 신호를 받으면 스스로 길이를 수축시키며 엄청난 텐션을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기계 장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물리학적 딜레마에 부딪히게 됩니다. 근육은 본질적으로 수분을 가득 머금은 부드럽고 말캉말캉한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반면 근육이 끌어당겨야 하는 뼈는 칼슘과 인으로 이루어진 차갑고 거칠며 단단한 쇳덩어리입니다. 만약 이 부드러운 붉은색 고깃 덩어리가 단단한 뼈 표면에 아무런 매개체 없이 직접 달라붙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높이 점프하기 위해 근육이 폭발적으로 수축하는 순간 그 엄청난 마찰력과 장력을 견디지 못하고 근육은 뼈의 거친 표면에서 참혹하게 찢겨 나가거나 녹아내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물주는 이 연약한 엔진을 거친 뼈대에 어떻게 용접해 놓은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붉은 근육의 끝단에서 벌어지는 경이로운 생체공학의 기적, 그리고 무자비한 하중을 버티다 못해 끝내 펑 하는 굉음과 함께 터져나가는 파괴의 물리학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내 몸의 암호를 푸는 시간 10번째 에피소드, 생체 케이블의 역학입니다. 외과 의사들이 메스를 들고 피부와 지방층을 걷어내면 붉은색 근육 다발들이 뼈에 가까워질수록 점차 그 색깔과 형태를 바꾸는 기묘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붉고 부드러웠던 근육 섬유들은 서서히 핏기를 잃어가며 창백할 정도로 새하얗고 질긴 섬유 다발로 그 성질을 완전히 변형시킵니다. 이 눈부시게 하얀 생체 케이블을 우리는 결합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물리학적인 장력, 즉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힘에 저항하기 위해 특화된 조직입니다. 이 케이블의 미시세계로 현미경을 들이밀어 보면 그 안에는 콜라겐이라고 불리는 단백질 분자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콜라겐은 엉성하게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닥의 밧줄이 서로를 빈틈없이 꽈배기처럼 휘감고 있는 삼중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강철 케이블을 만들 때 얇은 철사 수백 가닥을 꼬아서 압도적인 인장 강도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공학 기술을 인체는 수백만 년 전부터 세포 단위에서 이미 구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밀하게 꼬여진 콜라겐 밧줄들은 같은 무게의 강철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장력을 버텨냅니다. 그리고 이 하얀색 생체 케이블은 그것이 어디에 매달려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바로 여러분이 병원에서 가장 흔하게 듣지만 가장 헷갈려하는 두 단어, 힘줄과 인대입니다. 먼저 힘줄, 즉 텐던에 대해 해독해 보겠습니다. 일반인들은 고기를 먹을 때 씹히는 질긴 부위를 모두 힘줄이라고 뭉뚱그려 부르지만 역학적으로 힘줄은 아주 명확한 좌표계를 갖습니다. 힘줄은 반드시 근육과 뼈 사이를 연결합니다. 근육이라는 모터가 전력을 다해 수축할 때 그 당기는 힘을 뼈라는 지렛대에 고스란히 전달하는 동력 전달 케이블, 그것이 바로 힘줄입니다. 인형극에 쓰이는 마리오네트 인형을 떠올려 보십시오. 조종사가 손가락을 움직이면 나무로 된 인형의 팔다리가 허공으로 들어 올려집니다. 이때 조종사의 손가락과 인형의 나무 토막 사이를 팽팽하게 연결하여 힘을 전달하는 보이지 않는 투명한 실, 그 완벽한 매개체가 바로 우리 몸의 힘줄입니다. 힘줄은 근육이 만들어낸 힘의 방향을 뼈의 1도의 오차도 없이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힘줄을 구성하는 수백만 가닥의 콜라겐 섬유들은 오직 힘이 작용하는 한 방향을 향해 일직선으로 평행하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수축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근육이 당기는 힘을 버티며 스프링처럼 탄성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뼈를 향해 폭발적으로 튕겨내는 엄청난 동력 전달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 팔꿈치 뒤쪽이나 무릎 앞쪽, 그리고 발 뒤꿈치에서 만져지는 굵고 단단한 밧줄들입니다. 그렇다면 인대, 즉 리거먼트는 무엇일까요? 인대는 힘줄과는 완전히 다른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인대에는 근육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인대의 양 끝단은 오직 뼈와 뼈에만 용접되어 있습니다. 엔진에 힘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뼈가 만나는 위태로운 접합부인 관절이 물리적으로 분리되거나 탈구되지 않도록 묶어두는 튼튼한 안전 쇠사슬이자 생체 테이프입니다. 자동차 문이 경첨을 상상해 보십시오. 문이 차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서도 딱 정해진 각도까지만 열리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경첩입니다. 인대가 바로 이 역할을 합니다. 인대는 힘줄처럼 한 방향으로만 당겨지는 것이 아니라 관절이 꺾이는 다양한 각도의 외력에 저항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대의 콜라겐 섬유들은 힘줄처럼 일직선이 아니라 십자 형태나 대각선 모양으로 복잡하게 교차하며 얽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달리다가 발목이 과도하게 꺾이거나 스키를 타다 무릎이 기괴한 각도로 비틀렸을 때 관절이 완전히 빠져버리기 직전 최후의 순간까지 뼈와 뼈를 붙잡고 버텨주는 최후의 방어선이 바로 인대입니다. 병원에서 발목 인대가 늘어났습니다. 혹은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라는 진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 관절의 쇠사슬이 버틸 수 있는 물리적 한계점을 넘어서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육과 뼈를 잇는 힘줄, 뼈와 뼈를 묶는 인대. 이 두 생체 케이블은 구조도 역할도 다르지만 치명적인 공통점과 약점을 하나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붉은색이 아니라 싸늘할 정도로 하얀색을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체에서 하얀색이라는 것은 그곳에 피가 흐르는 붉은 혈관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서운 뜻입니다. 근육은 모세혈관이 풍부하여 선홍빛을 띠고 영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습니다. 조금 찢어져도 풍부한 혈액 덕분에 금방 아물어붙죠. 하지만 힘줄과 인대는 압도적인 인장 강도를 얻기 위해 조직을 극도로 압축시키는 과정에서 내부의 혈관 공간마저 포기해버렸습니다. 피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곧 영양 공급과 재생 능력이 극도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번 미세하게 찢어지거나 마모된 힘줄과 인대는 스스로 치유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며 때로는 영원히 원래의 강도를 회복하지 못하고 만성적인 염증과 통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대 염자나 건초염에 걸렸을 때 몇 달이 지나도 낫지 않고 고통받는 역학적이고 해부학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근육의 동력을 뼈에 전달하는 힘줄의 존재와 그 하얀색 케이블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까지 완벽하게 해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약한 혈관 구조를 가진 생체 케이블이 우리 몸 전체에 하중이 실리는 가장 가혹한 격전지에 배치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몸의 무게와 중력, 그리고 지면을 차고 오르는 근육의 폭발적인 토크가 하나의 하얀색 밧줄에 집중되는 순간 우리는 인체에서 가장 끔찍하고 극적인 붕괴의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거대하고 가장 압도적인 장력을 견뎌내는 궁극의 생체 케이블, 바로 발뒤꿈치에 위치한 아킬레스 텐던입니다. 그리스 신화 속 아킬레우스의 치명적인 약점에서 유래한 이 낭만적인 이름의 이면에는 사실 인체에서 가장 잔인한 물리학적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의 구조를 해부학적으로 분해해 보겠습니다. 무릎 아래 종아리 뒤쪽에는 인체에서 가장 폭발적인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쌍발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에 위치한 비복근과 그 안쪽에 넓게 깔려있는 가자미근입니다. 이 거대한 붉은색 쌍발 엔진은 발목으로 내려오면서 서서히 하나의 거대하고 눈부시게 하얀 케이블로 합쳐집니다. 이 콜라겐 밧줄의 두께는 성인 기준 약 1.5cm에 달하며 최종적으로 발뒤꿈치 뼈인 칼카니어스의 거친 표면에 강력하게 용접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설계도의 가장 치명적인 구조적 모순인 두 엔진의 엇박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아킬레스건이라는 하나의 케이블을 공유하는 종아리의 두 엔진 비복근과 가자미근은 그 태생부터가 다르게 설계되었습니다. 안쪽에 위치한 가자미근은 무릎 아래인 티비어와 피별러에서 시작해 발목 관절 하나만을 가로지르는 단관절 근육입니다. 반면 그 겉을 덮고 있는 비복근은 무릎 관절 위쪽, 즉 허벅지 뼈인 피머의 원위부에서 시작하여 무릎과 발목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관절을 동시에 가로지르는 다관절 근육입니다. 이 설계의 차이는 폭발적인 움직임 속에서 끔찍한 역학적 불협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농구 선수가 무릎을 쫙 펴고 지면을 차고 오르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무릎이 펴지는 순간 피머에 붙은 비복근은 이미 극한으로 당겨진 예비 장력 상태에 놓입니다. 이때 발목을 까닥이며 점프하면 비복근과 가자미근은 아킬레스건이라는 단 하나의 좁은 케이블을 향해 서로 다른 타이밍과 벡터의 힘을 쏟아붓게 됩니다. 하나의 밧줄을 두 개의 엔진이 서로 다른 속도로 쥐어짜듯 비틀며 잡아당기는 꼴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킬레스건 내부에는 단순한 인장력을 넘어선 극단적인 회전 토크와 전달력이 발생하며 케이블 내부의 콜라겐 섬유들은 보이지 않는 미세한 뒤틀림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걷고 뛰고 발끝으로 도약하는 모든 순간 내 몸무게 전체를 허공으로 밀어 올리는 엄청난 에너지가 오직 1.5cm 두께의 밧줄 하나를 통해 발뒤꿈치로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조깅을 할 때 아킬레스건에 걸리는 부하는 체중이 약 3배입니다. 만약 전력 질주를 하거나 농구, 배드민턴처럼 폭발적인 점프를 한 뒤 착지하는 순간이라면 어떨까요? 이 하얀색 케이블은 무려 체중의 10배, 즉 700kg에서 1톤에 달하는 엄청난 파괴적 장력을 홀로 견뎌내야 합니다. 이토록 무식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아킬레스건이 단순한 밧줄이 아니라 용수철처럼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튕겨내는 탄성 반동의 마스터이기 때문입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아킬레스건은 고무줄처럼 팽팽하게 늘어나며 충격 에너지를 콜라겐 섬유 사이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발을 떼는 순간 저장했던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방출하며 우리 몸을 앞으로 쏘아 올립니다. 인류가 두 발로 서서 지치지 않고 사냥감을 쫓아 달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아킬레스건의 완벽한 탄성 에너지 회수 시스템 덕분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위대한 생체 공학의 걸작에도 치명적인 설계상의 오류가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앞서 언급했던 하얀색 결합 조직의 숙명인 혈류 공급의 부재입니다. 아킬레스건 파열 환자의 MRI와
초음파를 분석해보면 밧줄이 끊어지는 위치는 거의 100% 일치합니다. 발뒤꿈치 뼈에 붙어있는 부위도 아니고 근육과 이어지는 부위도 아닙니다. 발뒤꿈치 뼈에서 위로 약 2cm에서 6cm 사이, 해부학자들은 이마의 구간을 허혈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두 개의 다른 상수도관이 만나 수압이 가장 떨어지는 경계선처럼 이 부위는 종아리 위쪽에서 내려오는 혈관과 발뒤꿈치에서 올라오는 혈관 그 어느 쪽으로부터도 충분한 피를 공급받지 못하는 영양의 사각지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걷고 뜁니다. 아킬레스건은 수백만 번 늘어났다 줄어들며 1톤의 하중을 견뎌냅니다. 그 과정에서 현미경으로만 보이는 아주 미세한 콜라겐 섬유의 파열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피가 풍부하게 통한다면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이 미세한 상처들을 스스로 용접하고 복구하겠지만 이 허혈 구간에서는 재생 속도가 파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결과 팽팽하고 윤기 나던 삼중나선의 콜라겐 밧줄들은 서서히 정렬을 잃고 엉키며 푸석푸석하고 노란 염증 조직으로 변해갑니다. 이것이 바로 아킬레스건이 사가들어 가는 퇴행성 변화, 건증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지만 피부 아래에서는 끊어지기 직전에 썩은 동아줄이 되어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 뼈와 인대의 붕괴를 다룰 때 인체 구조가 무너지는 절대 법칙인 가장 약한 고리의 파괴에 대해 짚어본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건강한 성인의 정상적인 아킬레스건은 그 자체로 이미 뼈보다 강한 인장 강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아무런 변성이 없는 완벽한 상태의 아킬레스건에 한계를 넘는 외력이 가해진다면 케이블 중간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밧줄이 물고 있던 발뒤꿈치 뼈 자체가 뜯겨져 나가는 견열 골절이 일어나는 것이 역학적으로 정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아킬레스건 파열은 왜 뼈가 아닌 케이블 중간에서 발생할까요? 그것은 앞서 설명한 허혈 구간의 만성적인 부식 때문입니다. 산소와 영양 보급이 끊긴 채 수십 년을 버틴 콜라겐 섬유들은 탄성을 잃고 푸석푸석한 염증 조직으로 변성되는 퇴행성 건증의 단계에 진입합니다. 이 순간 인체 설계도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이 강철 케이블은 순식간에 시스템 내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전락합니다. 뼈는 여전히 단단하고 근육 모터의 출력은 강력하지만 그 사이를 잇는 중간 지점이 썩은 새끼줄처럼 약해진 것입니다. 결국 전체 시스템의 붕괴는 가장 강한 곳이 아닌 이 보이지 않게 사가버린 약한 고리에서 소리 없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파괴의 물리학이 완성되는 운명의 날이 찾아옵니다. 주로 30대에서 50대의 남성, 평소 운동을 즐기지 않던 사람이 주말을 맞아 오랜만에 축구장이나 배드민턴 코트에 섭니다. 뇌에서 앞으로 튀어나가라는 전기 신호가 떨어지고 종아리의 거대한 근육 모터가 풀파워로 수축하며 지렛대를 맹렬하게 잡아당깁니다. 순간 1톤에 달하는 장력이 썩어있던 아킬레스건의 허혈 구간을 강타합니다. 사가있던 콜라겐 섬유들이 견딜 수 있는 물리적 한계점, 즉 임계점을 돌파하는 그 짧은 0.1초, 펑! 마치 권총을 쏘는 듯한 혹은 굵은 대나무가 한 번에 부러지는 듯한 소름 끼치는 굉음과 함께 1.5cm 두께의 거대한 생체 케이블이 완전히 두 동강 나버립니다.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순간 환자들이 응급실에서 공통적으로 내뱉는 증언이 있습니다. 누가 뒤에서 제 발목을 방망이로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이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1톤의 장력이 케이블이 끊어지는 순간 0으로 수렴하면서 발생하는 엄청난 충격파가 마치 외부에서 강한 물리적 타격을 받은 것과 똑같은 감각적 착시를 뇌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시 끊어져 버린 종아리 근육은 어떻게 될까요? 발뒤꿈치를 잡고 있던 저항력이 사라지자 비복근과 가자미근은 자신의 수축력을 이기지 못하고 무릎 뒤쪽을 향해 처참하게 말려 올라가 버립니다. 마치 고정핀이 빠져버린 블라인드가 천장을 향해 휘리릭 감겨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물리적 현상입니다. 이제 발뒤꿈치 피부를 만져보며 팽팽해야 할 힘줄 대신 텅 빈 웅덩이가 만져집니다. 지렛대의 동력선이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환자는 걷기는커녕 자신의 힘으로 발끝을 아래로 내리는 아주 단순한 동작조차 단 1도 수행할 수 없는 철저한 역학적 무능력 상태에 빠집니다. 이때 정형외과 의사들은 단 3초 만에 동력 전달 케이블의 단선을 증명해내는 아주 잔혹하고도 직관적인 물리적 테스트를 시행합니다. 바로 톰슨 테스트입니다. 방법은 지독하리만큼 단순합니다. 환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뒤 의사는 환자의 종아리 근육 뭉치, 즉 비복근 모터를 손으로 강하게 쥐어짭니다. 정상적인 설계도라면 의사가 엔진을 쥐어짜는 물리적 압력이 케이블인 아킬레스건을 타고 발뒤꿈치 지렛대까지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 결과 발목이 아래로 까딱이며 움직이는 PLANTARFLXIOM 반응이 나타나야 하죠. 하지만 아킬레스건이 파열된 환자의 발목은 적막합니다. 의사가 아무리 전력을 다해 종아리를 쥐어짜고 엔진을 가동하려 했어도 연결된 바퀴인 발목은 단 1mm도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엔진과 바퀴 사이의 드라이브 샤프트가 완벽하게 동강 났음을 보여주는
가장 싸늘한 임상적 증거입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 발목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시청자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몸의 하드웨어가 아무리 거대해도 그 힘을 전달하는 단 하나의 선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1톤의 하중을 버티던 거인에서 발끝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고장난 기계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메스를 들고 끊어진 환부의 피부를 열어보면 칼로 자른 듯 깔끔한 단면이 아니라 마치 수백 번 사용해 끝이 다 닳고 해져버린 낡은 빗자루처럼 너덜너덜하게 뜯겨나간 콜라겐의 처참한 잔해를 마주하게 됩니다. 외과 의사는 이 수만 가닥의 잔해들을 다시 모아 가장 강력한 봉합사로 한 땀 한 땀 꿰매어 원래의 장력을 복구하는 지루한 용접 작업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밧줄이 가장 취약한 혈관 구조 때문에 스스로를 파괴해버리는 아킬레스건 파열의 싸늘한 물리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인체 설계도라는 거대한 지도를 펼쳐놓고 기초 자재들을 조립해왔습니다. 내 몸을 지탱하는 철근인 뼈, 그 뼈들을 매끄럽게 꺾어주는 베어링인 관절, 뼈를 잡아당겨 3차원 공간을 이동하게 만드는 엔진 근육, 그리고 오늘 그 엔진의 힘을 뼈에 전달하다 처참하게 끊어져 버리는 생체 케이블인 힘줄과 인대까지 기계로 치면 하드웨어의 물리적 조립이 모두 끝난 셈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하고 복잡한 기계 장치들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누군가 정확한 타이밍에 스위치를 켜고 몇 %의 힘으로 수축할지 정밀한 명령을 내려주어야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인체의 궁극적인 지배자, 모든 물리적 움직임을 통제하는 생체 슈퍼컴퓨터와 그 명령을 근육의 끝단까지 빛의 속도로 전달하는 10만 킬로미터의 전력망, 신경계의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투명한 광 케이블이 척추의 뼈와 뼈 사이에 짓눌려 터져나가는 그 악명 높은 디스크 방사통의 끔찍한 감각 이상에 대해 해독해보겠습니다. 내 몸의 물리적 한계와 붕괴의 암호를 푸는 시간, 인체 설계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